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파이 관련 또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와 같은 뉴스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상당히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새로운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파이오니어들에게 앞으로 파이 발전을 위해서 건의사항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그 내용 중에서는 이렇게 실제 이제 우리가 그 실제 상품과 서비스의 파일을 사용하는 것에 방해할 수 있는 가장 큰 과제나 방해 요소는 뭡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저도 그 답변을 하면서 상당히 이게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이 지연되는 바람에 어렵다, 아니면 메인넷 오픈이 제대로 안 돼서 어렵다. 당연한 얘기인데 어떤 얘기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지 몰라서 저도 대충 간단한 답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이제 파이코인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파이오니어들의 의견들을 접수하는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걸 봐서 상당히 이제 의견 수렴에 좀 더 옛날보다는 가까워져 가고 있다, 이런 느낌도 가져왔고, 본인들이 의견을 제시하려면 언제든지 비디오로 영상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채널도 열려 있구나 하는 이런 희망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달 그 해카톤의 수상작으로 스트림볼트라는 것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스트림볼트, 이 아직도 좀 생소한 거라서 저도 이제 스트림볼트가 뭔지 검색을 해보니까 한 6개월 전에 이제 유튜브에 한 2분짜리 동영상으로 소개했던 게 있었는데, 아마 비디오를 스트리밍해서 구독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아주 이제 스트림볼트에서는 그 좋아하는 비디오와 제작자를 구독하고 시청할 수 있고, 이런 접근 방식은 이제 콘텐츠 제작자에게 보상을 제공할 뿐만 아니고 개척자가 파이오니어가 파이 토큰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이런 그 스트리밍 하고 있는 이런 앱을 선정을 했길래, 이게 상당히 앞으로는 발전성이 있겠구나. 여기에 이제 그 코아팀에서 선정한 사유를 적어 보니까 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고 앞으로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제 선정한 것 같은데, 이것도 상당히 앞으로의 잠재력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비디오를 통한 스트리밍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상당히 빠른 정보는 그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스트리밍 같은 것으로 실시간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능들이 좀 활성화되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도 이제 스트리밍 볼트의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어제 들어가 봤을 때 한 60 몇 명 정도가 구독자가 있고 영상은 하나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제 파이오니어 분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그 유튜브 영상도 좀 활성화되고 우리가 앱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희망을 한번 가져보는데, 9월 말, 9월 중순에 뭔가 로드맵에 관련되는 얘기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좀 더 늦춰져서 10월 중순 돼야지 이제 파이 메인넷 버전 1이 이제 나올 것 같다 하는 이런 뉴스가 나왔고,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버전 2가 4분기에 나올 것 같다 해서 이번 이제 가을로 이제 넘어가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G20가 열리기 전에 이 인도에서 이제 IMF와 FSB 규제금융위원회에다가 의장국으로서 요청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통일된 기준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보고서를 좀 발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서를 G20에 그 열리기 전에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번 20를 계기로 요약 보고서가 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보고서 핵심을 보면은, 암호화폐 자산이 국가의 금융 안전성을 해치고 것의 경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내용만 보면은 상당히 이 암호화폐가 위험 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걸로 설명을 해놓고 있고, 외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
돈을 저축하면은 정부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언급을 하고, 매력적인 외국의 규제 제도는 자본 도피를 유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암호화폐 세금과 암호화폐의 법정 화폐 지위 부여에 대한 일관성 없는 지침도 정부의 세금 수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것만 보면 상당히 이제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와 있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은 IMF에서는 중앙은행에 암호화폐 위험 제한하는 권한을 부여해서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고, 실질적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면은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위험 요소가 줄지 않는다. 그래서 금지해도 효과가 없다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괄적 규제 및 감독이 거시 경제 금융 안정성 위험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대책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좀 더 포괄적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데다가 초점을 뒀는데, 또 암호화폐를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제목을 달 때 가상자산 전면 금지, 금융 안정성의 악영향, 이렇게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어느 걸 보고 컵에 물이 반쯤 타 있을 때 아유 물이 반밖에 없다 하는 거하고 아유 물이 반이나 있네 하는 이런 긍정과 부정의 차이에 있을 때, 가상자산 전면 금지를 딱 앞세우고 나면 이게 IMF와 이런 금융안정 위원회에서도 금지를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키워드를 볼 수 있게 사실 만들어 놨는데, 다른 좀 더 이 암호화폐를 좋게 보는 이런 미디어에서는 암호화폐 전면 금지 효과가 없다.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가상자산 전면 금지, 금융 안정성의 악영향이라는 제목하고 암호화폐 전면 금지 효과 없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아직도 암호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암호화폐가 제대로 된 규정을 갖추어야 된다는데 서로 이런 G20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공식 지지를 했다. 이렇게 하고, 아마 IMF의 공식 보고서가 이번 주 말경이 나온다고 하니까 좀 더 상세한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더러 특이한 어떤 변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G20의 의장국으로 있던 인도에서도 이 암호화폐 규제를 글로벌하게 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의장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미국의 재무회계 기준위에 암호화폐를 집어넣어서 제대로 된 대차 대조표를 만들기 위한 이런 것들 때문에 그와 같은 법안을 만들고 여러 청문회 또는 의견들 수렴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온 지가 아마 몇 개월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이제 뉴스 중에는 미국 재무회계 기준이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FASB에서 나왔던 얘기로 보면, 암호화폐는 현재 가치로 나타나야 한다. 현재 가치로 이제 암호화폐를 표시해야 된다.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제일 낮은 쪽에 기준을 뒀지만은 그때 시세를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은 현재 기업들이 보유 중인 암호화폐에 대해 분기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해서 하던 것들을 최회계 처리 방식으로 현재 가치로 이제 나타내면 가격 상승에 따른 성과를 이제 반영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기업 쪽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 이런 포인트를 얘기하고,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의 전 CEO로 있는 그 마이클 세일러, 이분이 이제 평가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이분 기준 위에서 개발한 것은 기업이 비트코인 등 자산으로 취득하는데 큰 장애물이 제거됐다.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를 취급해서 기업 대차대조표에 올리더라도 손익관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 기업에 앞으로 이제 상당히 많은 암호화폐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든 현물이든 선물이든 ETF에 이런 자산들을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하는 이런 느낌이 우선 들었고, 근데 이것을 이제 2025년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직도 좀 시기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우리 파이코인이 어느 정도 이제 가치를 가졌을 때 기업들이 파이코인을 가지더라도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은 많은 기업들도 대규모 구매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기본 기준 자체가, 회계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미국이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뭐 당연히 따라갈 것 같으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이와 같은 이제 회계 규정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JP 모간은 항상 이렇게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즘 이제 JP 모간의 언론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이제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JP 모간은 예금 토큰을 이제 개발하려고 그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금 토큰의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SEC의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이고, 토큰 거래는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지므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기존 방법보다 더 빠르게 저렴하게 입금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예금 토큰을 만들어서 이 예금 토큰을 송금과 토큰화된 정권 결제에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면 상당히 이게 앞으로 이런 소식이 블록체인의 제도적 채택에 대한 낙관론적으로 이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금한 것들을 예금 토큰으로 이제 이렇게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런 예금대에 있는 것을 이제 토큰화 시키니까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는 것보다는 예금 이자도 받을 수 있고 이런 토큰도 정권 결제 이런 데 활용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큰 긍정적으로 암호화폐계에는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이번 하락장에도 대기업들이 이제 블록체인 역량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지금 이제 상당히 하락장이지만은 랠리를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계에서는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JP 모건은 금융 서비스를 위한 블록체인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파브릭 블록체인을 통한 예금을 화폐 진화의 다음 단계로 생각한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오닉스 CEO가 JP 모간의 금융 서비스 솔루션으로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에서도 부정적으로 얘기하던 것이 JP 모간 같은 이런 쪽에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도 실제 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여기에 이제 이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 우리 예금 토큰까지 만들어서 결제 솔루션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대단한 기술을 접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에 리플과 관련되는 뉴스들이 좀 나왔습니다. SBI 레밋 국제 송금 기축 통화로 리플을 제정했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브릿지 통화로 리플을 제정했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SBI 레밋에서 XRP를 저렴한 수수료, 빠른 송금 속도로 큰 인기가 있다. 그렇게 해서 동남아를 넘어 세계로 XRP 송금 활용 폭을 키울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필리핀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3국에 주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송금 절차를 이제 살펴보면은 송금자가 SBI 레미스로 법정화폐를 이체하면은 SBI VC 트레이드가 이 법정화폐를 XRP로 바꾼 뒤에 코인스, 트레인글로 등 동남아 결제업체로 XRP를 보냅니다. 그 이후에 결제업체들이 XRP를 법정화폐로 환전하고 각 지역 은행에 이 돈을 송금하면은 수신자의 은행 계좌로 이 돈이 최종 이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금이 이루어지는 이런 아주 간편하고 수수료가 적은 시스템을 이용할 때 이 XRP를 브릿지 통화로 이용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리플이 이제 이렇게 브릿지 통화, 기축 통화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한데 앞으로 파이코인도 이와 같은 그 브릿지 통화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그날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중국이 최근에 암호화폐가 법적으로 보호할 대상이라고 얘기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 법정 보호 대상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카르다노, 도지코인, 솔라나, 트론 등이 앞으로 중국의 지형을 엄청나게 바꿀 그런 게임 체인저의 코인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트위트가 날라왔고 이것이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는 것은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도 곧 오픈될 것 아니냐 이런 희망을 이제 가져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도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잠깐 들려보고 지난번에 이제 그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그 IMF 보고서에 대한 인정도 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브릭스의 6개국이 이제 새로운 국가로 등장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UAE, 아르헨티나,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렇게 이제 6개국이 들어갔는데 실제 이집트가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그 아랍연맹의 그 맹주의 역할도 하고 있지만은 에티오피아가 여기에 들어간 것들은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연합에 한 30몇 개국이 들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들어감으로써 상당히 많은 국가가 여기에 브릭스에 가담을 해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것이 이제 국제 질서와 탈달러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지를 들여다볼 때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인도와 중국 사이가 또 상당히 또 나쁜 어떤 그런 영향의 뉴스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이렇게 경제의 인프라는 계속 같이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이제 볼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새로운 뉴스들 중에 하나가 프랑스 금융시장감독청에서 그 인플루엔서 암호화폐 상품 홍보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금융상품이나 관련 규제 등에 대해서 객관식으로 한 25개 문항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도 치어야 되고 75% 이상의 합격을 받아야만 이게 가능하도록 하고 암호화폐 상품 홍보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도 상당히 새로운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다른 나라에서 받을 수 있을지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 관련되는 어떤 것을 홍보를 하려면은 이와 같은 허가를 받는 허가 제도가 있다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나중에 파이코인을 홍보하더라도 파이가 가치가 있다면은 이것도 이제 허가를 받는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먼 훗날을 위해서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미국 상원 의원 중에 테드 크루즈라는 분을 이제 가끔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액션들을 보고 있으면서 상당히 비트코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의원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양반은 텍사스 주에
있는 분으로서 텍사스를 비트코인의 파라다이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수시로 했고, 그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적도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활성화시키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했던 말이 이제 비트코인 채굴은 전력망 개선과 함께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주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이, 예를 들면 텍사스에서는 비트코인 채굴을 이제 전력망으로 하는데, 여름 혹간기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 채굴하는 걸 줄이고 이렇게 전력이 소모가 없을 때는 그 전력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게 전력 거리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하는 이런 생각도 이제 해봅니다. 또 이제 미국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SC에서 암호화폐 감독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포괄적인 규칙과 규정이 만들기 전에는 디지털 감독을 위한 SC의 자금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 SC가 너무 이제 그 성소에서 나오는 벌칙금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무제한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규칙과 규정이 만들기 전에는 SC에서는 그와 같은 자금을 사용할 수가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법안을 올려놓고 있는 이런 분위기만 봐도 미국 의회하고 이런 정부의 산하인 SC하고는 상당히 좀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 이것도 뭐 음모론적으로 미국이 지금 암호화폐 탈달러 이런 것들의 방지를 위해서 좀 그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게리 겐슬러의 어떤 태도로 보면은 일관성이 없고 계속 법정에서도 지고 있는 이런 어떤 얼마 전에도 이제 이대로면 상품이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결에 나온 것처럼 계속 법원에서는 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리플을 상대해서 항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제 SC 항소 주장 이런 것들은 위선적인 태도 전환이다, 피벗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그 리플 그 법률 책임자의 얘기도 들어보면은 상당히 그 게리 겐슬러는 이 자기들이 소송에 걸고 있는 어떤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플을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이런 느낌도 받아봅니다. 우선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 일론 머스크의 그 트위터에 X에 앞으로 어떤 암호화폐가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영상에서는 완 그룹, 완 마피아에서 이제 언급되어 있는 사람이 제드 맥클랩, 일론 머스크, 피터 틸, 안드레슨 홀로위츠, 샘 알트만, 이와 같은 사람이 이제 한 그룹으로 완 마피아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지 이걸 좀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페이팔도 X를 좋아하고 트위터도 X로 바꿨고, 스페이스 X, XRP, XLM, XRP, L, X카렌트, XVR, 이렇게 해서 X가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X와 관련되는 것 중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XRM, 스텔라가 트위터의 암호화폐 수단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저도 이 분야를 좀 더 다음에 활용을 한번 영상을 연구를 하고 들여다보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일론 머스크의 그 X 앱에서 지난번에 음성과 영상 통화를 이제 추가할 수 있도록 이 기능을 하는 것처럼, 우리 파이코인에서도 이제 그 스트림 볼트에서 이제 계속 비디오를 스트리밍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것처럼, 앞서가는 트위터를 우리는 계속 차근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이런 느낌을 받고, 언젠가 우리에게 9월달 지나고 나면 이제 10월달 돼서 반가운 소식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꾸준히 열심히 채굴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